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동양학과에 있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방송치료 이해하기라고 했는데 바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방송치료를 바로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라의 주요 성절에 따른 사인별 사망률을 보면 제일 높은 것이 암입니다. 암이고 그 다음이 이제 심장질환이고 코로나가 작년에 아주 유행했으니까 작년 통계인데 3위가 코로나였거든요. 또 폐병, 뇌혈관 질환 등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암이 워낙 사망 1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암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실 수 있고 보호자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종양이란 뭔지, 방송 치료의 목적 기전은 어떻게 되며, 방송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고, 현재 방송 치료와 최신 치료 기법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혹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혹이 다 종양이지만 합성 종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암은 합성 종양을 이야기하는데 혹이 생겼으면 그걸 다 신생물이라고 하지만 몸에 없었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신생물이고 한데 몸에 있는 세포가 과잉으로 자라서 덩어리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양성 종양이 더 많고 악성 종양은 그 수가 적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악성 종양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양성 종양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암은 신생물이 생길 때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생겨서 정상 조직에서 증식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암세포로 변하려면 약하게 변했다가 중간으로 변했다가 굉장히 심하게 변하게 되면서 나중에 암세포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보통 사람들에게 다 생기는데 생긴 것을 우리 면역체계가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암 환자로 진단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오늘은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면서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이 생기는 과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 어떤 원인이냐? 워낙 원인이 많아서 사실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데 관계되어 있는 각각 연관된 인자들을 보면 담배는 폐암을 만든다. 그리고 방사선을 하면 갑상선암이나 백혈병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리고 자외선 같은 것은 피부암을 만든다. 또 바이러스, 특히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거고 유방암은 호르몬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말고도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전개가 생기는데 이 암세포의 특성은 뭔가 무한히 증식합니다. 이 엔드리스 러브 하는 것 참 좋은 건데 엔드리스 증식 끝도 없이 증식합니다. 그래서 주위 조직으로 침입이 들어갑니다. 생긴 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핵이 커가지고 옆에 세포들보다 정상 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기로 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암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알듯이 수술과 방사선치료와 항암 화학요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수술은 이제 종양을 제거하는 거고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고 항암 치료는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보면 수술은 종양을 제거하면서 위에 조금 퍼져 있는 림프들까지 제거합니다.
방송치료도 마찬가지로 수술과 같이 근치적인 방송치료를 할 때는 종양과 림프를 다 치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격 전이를 다른 장기로 전이를 가면 항암화학요법이 치료가 되는데 그것을 치료하기 전에 너무 증상이 심할 때는 방송치료로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원격 전이가 있는 암에 대해서도 방송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과 방송치료는 국소치료다 생각하시면 맞고 항암화학요법, 요사이는 면역치료가 많이 효과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신치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치료는 국소치료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독으로도 하고 수술과 병합해서도 하고 항암화학요법과 병합해서도 합니다. 같이 하게 되면 부작용이 좀 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독으로 해서 완치를 할 수 있으면 단독으로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같이 병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의 선택에는 암의 종류나 환자가 암의 병기가 어떻게 되는지 병기 조직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져서 이때는 이 치료가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아무리 수술할 수 있는 환자라도 환자 본인이 수술 거절하면 방송치료를 거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환자 본인의 선택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치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시면 선택을 하실 때 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치료는 수술과 방송치료 같이 할 때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좌측에 있는 환자들은 유방보존술을 유방암에서 진행하고 방송치료를 했을 모습인데 자기의 유방을 가지고 보통 건강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기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고 도저히 유방을 살릴 수가 없을 때는 왼쪽과 같이 이렇게 유방 전절제술을 하고 방송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환자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지금은 가능하면 이렇게 유방을 살리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유방 보존술을 하고 방송치료하는 것이 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치료 단독으로도 치료가 되는 암들이 있습니다. 성문암, 우리가 말하는 성대의 암이 생길 때는 방송치료 단독으로 완치가 되고요. 그리고 두경부암, 우리 연예인들 비인두암 같은 거 걸렸을 때 완치해서 치료받고 나오는 연예인들도 있고 하는데 두경부암, 이파선암, 피부암 그리고 요사이는 치료 방법이 발달해서 수술을 거절하는 초기에 고형종양이 폐암이나 간암이나 이런 여러 종양들이 방사선으로 단독으로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종양도 방사선으로 완치하면 아래 반사처럼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치료는 수술 외에도 항암화학요법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행된 병기의 경우에는 그러한데 부경부암이나 항문암, 폐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경부암, 림프종도 방송 단독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을 때는 같이 하고 유방암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종양도 항암화학요법과 방송치료 같이 했을 때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항문암인데 항문암이 바깥으로 크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체를 제거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방사선과 항암화학요법을 해서 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암치료에 이용하는 방사선은 어떤 방사선인가? 방사선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들어온 에너지가 암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입자 파동의 흐름이 몸에 들어오는데 그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암세포에 작용하면 암세포가 죽는다. 그 에너지의 높은 것들은 X선이나 감마선이나 분자선이나 요사 이야기는 입자선인 양성자선이나 중입자선이 거기에 속합니다. 방선치료의 원리는 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암세포에는
DNA와 세포막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격하면 정상 조직은 공격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암 조직은 너무 빨리 사는 세포여서 회복을 못하게 되면 암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세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모든 유해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방사선으로 인한 암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DNA와 세포막, 이것이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이건 로마의 신의 야누스라는 신의 얼굴의 모습인데 양면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잘 사용하면 암 치료를 하는 방사선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암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겁을 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방사선 물질을 우리 몸에 흡수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사선의 좋은 점을 잘 이용하고 나쁜 점을 최소화해서 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언제 하는가? 근치적으로 완치를 위해서 치료를 할 때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을 완치시킬 수 있겠다 하면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가능하지만 환자분이 수술을 거절하면 방사선 치료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수술하신 분이 재발 위험이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수술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할 때 그에게 수술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또 재발을 합니다. 우리가 수술하면 암이 다 완치될 거니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서 초기 같은 경우는 재발이 적지만 오히려 재발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암으로 인해서 원격 전이를 가서 증상을 일으킬 때 또는 암 자체가 그 원발 장소에서 너무 커져가지고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심할 때 그럴 때는 급하게 방사선 치료를 하여서 증상 완화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것이냐?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정상 조직은 구조적이든 기능적이든 손상을 최소화해서 암을 잘 치료해내서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과정을 보면 먼저 환자분들이 저희 과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자분들과 함께 대부분은 검사하고 조직검사 받고 진단을 받아서 방사선 치료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같이 다 온 후에 환자분과 설명을 드립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점을 겪으셔야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지나면 회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겠다 하시면 우리가 설명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먼저 모의 촬영, 모의 CT를 찍습니다. 또는 시술하고 찍기도 하고 이러한 모의 CT를 찍으면 그 CT에 나와 있는 영상에 보이는 종양을 다 그려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짭니다. 방사선 치료 계획 짤 때는 환자분들은 집에 계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병원에서 정밀하게 방사선 치료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나서 환자분이 오시면 치료실에 가서 어떠하게 치료하면 잘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하면 되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고 그 시작하게 되면 치료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치료에 들어가고 치료 중에는 진료를 받으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와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해 가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과정은 이렇게 치료해 가고 치료가 다 마치고 나면 정기적으로 한 달 뒤에 석 달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오셔서 힘든 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치료를 해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재발이나 원격전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부 방송 치료와 근접 방송 치료가 있습니다. 외부 방송 치료는 바깥에서 환자 몸을 파괴해서 방사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근접 방송 치료는 환자 몸 안으로 밀봉된 방사선 동면서 선원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오래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끝나면 되지 않나?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외부 방사선 치료는 하루에 한 15분에서 10분, 15분, 또 길게는 20분 이 정도로 치료를 하는데 일주일에 5번 정도, 주 2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하느냐? 이것은 이제 4가지의 장점을 이용합니다. 종양 조직에는 종양이 매일매일 치료하는 그 사이에 간격 동안에 암세포들이 산소에 많이 잘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세포가 안에 잘 죽는 그러한 세포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점을 이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쉬는 기간 동안 정상 조직은 재생되고 복구되어서 부작용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수일이 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게 있느냐면 보통 과거에는 이제 2차적인 방사선 치료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거의 대부분은 최소한 입체 조형 3차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세기수술 방사선 치료, 영상위도 방사선 치료, 방사선 수술, 그리고 입자 방사선 치료로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발전은 2차원적으로 방사선 치료할 때는 정상 조직이 너무 많은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부터는 그 정상 조직 보호가 좀 더 나아지고 지금처럼 세기수술 방사선 치료가 대부분 환자에 시행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는 더 정밀한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일 좌측에 있는 2차원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정상폐가 다 방사선 지나가면서 치료받았습니다. 지금은 저런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입체조형 방사선 치료는 여러 방향에서 방사선이 들어가지만 똑같은 방사선 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도 방사선이 좀 조사되게 됩니다. 그러나 세기수술 방사선 치료를 하면 정상 조직은 최대한 적게 방사선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기수술 방사선 치료를 요새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 기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방사선 치료 기계가 생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모습이 보여드립니다. 사실 겁낼 건 없는데 폐쇄봉 공포증 있고 이런 분들은 저기 가서 눕는 것조차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환자분을 모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합니다 하고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들어가서 치료를 해서 눕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방사선 치료 기계에는 방사선이 나오는 곳에 이렇게 다이어 콜리메이트라는 것이 있어서 방사선이 나오는 문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종량을 맞춰서 방사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수술 방사선 치료는 종양이 있고 중요 장기가 앞뒤로 이렇게 있으면 종양형 방사선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눈 뒤에 있는 그런 부비동 같은 데 암이 생기면 특히 더 눈을 보호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럴 때도 그러한 세기수술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면 정상 중요 장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은 보통 직진만 합니다. 굴복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방사선을 어떻게 하면 바로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방사선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어느 부분은 방사선을 많이 주고 어느 부분은 방사선을 적게 주고 하는 세기를 조절해서 준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 방사선이 나오는 곳에서도 종양이 있는 부분에는 방사선을 많이 들어가게 해주고 정상 조직이 있는 곳은 피할 수 있도록 거기는 방사선을 적게 해주도록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그래서 우측에 보면 이 산 모양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 평면으로 되어 있지 울퉁불퉁한 산처럼 이렇게 방사선이 어디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에서 운영을 해서 세기조절 방사선의 양이 달라지도록 해서 방사선이 우리 환자의 몸에 들어가면 그러면 방사선에 들어가는 모습이 다 다르죠. 어느 곳에 까만 곳은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균형이 까맣게 보이고 하얀 곳은 방사선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여러 방향을 통해서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이 적게 들어가는 종양에는 많이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기회를 잡니다. 그렇게 하면 방사선이 이것은 지금 전립선 암인데 전립선 자리에 암이 있는 곳에만 방사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 사이에 이런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앞뒤에 있는 방광과 뒤쪽에 있는 직장을 보호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사진이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어디 있는 방사선 안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의 방사선 치료는 참 많이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있는 입체조형 3차원 방사선 치료는 정상 장기가 저기 푸른색으로 보이는 종양을 쌓여 있죠. 저기가 방사선이 다 들어가게 된다고 치면 세기조절하는 우측에 보면 종양은 방사선이 잘 들어가는데 정상 조직은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은 방사선량을 많이 주면 다 죽고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조직 때문에 방사선을 많은 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기조절을 하면 정상 조직을 보호하니까 방사선량을 많이 올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 세기조절 방사선을 했었을 때의 생존율이 확실히 98%에 나온다면 입체조형을 할 때는 부작용 때문에 방사선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생존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렇게밖에 못했던 치료를 지금은 부작용을 줄이면서 완치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방사선 치료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빨간 부분이 전립선 암원 조직에 방사선이 분포된 모습인데 앞에 방광과 뒤쪽에 직장에 방사선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에 입체조형을 하게 되면 방광과 직장에 전립선과 똑같은 암과 똑같은 양이 방사선이 조사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저런 곳에서 부작용이 커지면 직장 출혈이나 방광 출혈 같은 것이 올 수 있어서 방사선량을 많이 올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방사선량을 올리면서도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그러한 치료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방사선을 정확한 자리에 주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사선 치료할 때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치료실에서 CT나 MRI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모의 CT를 찍어서 방사선 치료 계획했는 그 CT와 겹쳐봅니다. 겹쳐서 환자 몸이 치료실에서 와서의 모양과 모의 치료하는 치료 계획에서 모양을 똑같이 맞춰서 그 자리에 방사선이 전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해내는 것이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렇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은 살아있어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 이렇게 숨쉬게 되면서 폐압 같은 경우는 움직입니다. 간도 폐에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몸이 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암도 움직이는데 암이 움직이면 과거에는 움직이는 암을 다 같이 치료하려고 하니까 정상 조직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종양주위의 경계를 최소화시키면서
종양 조직을 정상 조직을 보호하고 종양이 고설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호흡 동조해서 방송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정상태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숨을 내쉴 때하고 숨을 들이쉴 때에 이게 뇌의 까만 부분이 되고 발쪽이 가립니다.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호흡 동조를 하게 되면 움직이는 것을 보정해서 정상 조직에 방사능이 최소한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 이제 카메라를 환자 몸에 설치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치료하는데 이 방사능 치료가 왼쪽에는 치료 면적이 굉장히 넓지만 중간에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 보이지요. 저렇게 호흡 동조를 하면 방사능 치료하는 범위가 적어지면서 정상 조직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기수술 방사능 치료가 극대화된 것이 방사능 수술이고 전신이 할 때 정의적 방사능 치료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으로 수술을 하거나 정의적인 방사능 치료를 해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치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치료할 때는 반드시 안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어서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지만 움직입니다.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뇌종양 경우는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게 우리가 권총으로 뭔가를 쏠려고 하면 그 관역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것과 같이 안이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장치를 환자들마다 마련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신에 방사능 치료를 할 수 있고 뇌에도 할 수 있고 합니다. 동영상이 공개하면 이렇게 보면 텍스트에서도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계속 유지되고 한 75세 환자분인데 1기 만성 폐질환 수술을 하는데 역시 이쪽으로 많이 외원을 수술해서 제거하고 단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암을 보면 이렇게 간암이 너무 크고 제거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어려워서 이럴 때 우리 전문가 방송 치료가 기분이 참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치료자는 선조를 막 없어져요. 이게 간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영향을 간이 반 정도 간암으로 따른 그리고 예를 들어 척추 전이가 있었을 때 정기적 방송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척추 뒤에 척수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에 크게 높게 있고 척추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실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등뼈에 전이라는 부분을 방송하고 왼쪽으로 치료 중에 패시트에서 빨갛게 이렇게 보이다가 치료 후에 완전히 되거든요. 양쪽에는 콩팥에 약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따릴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전이가 있는 모습이 치료 후에 완전히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매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기적 방송 치료, 3차원 입체적인 치료, 3차원 응급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그것이 세계조절하고 영상 유도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지만 또 더 발전하는 방법이 입자 방송 치료가 되었습니다. 입자 방송 치료는 그 중에 하나가 양성자가 입자 방송인데 보통 엑스레이는 처음에 피부에서 들어가서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간이 흡수를 시키고 천천히 방송하는데 지금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보면 적은 양이 들어가서 어느 깊이에 깨 모양의 암이 있는 사이에서 크게 흡수가 되고 사라지거든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웹피크라는
병에서 방송 치료를 하는 양성자 치료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정말 적은 양의 방송을 줄 수가 있고 암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 기간이 우리나라에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생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입체 저형 방송치와 세균으로 방송치를 할 때도 정상적 예방성이 조금은 들어가는데 양성치료를 하면 더 적게 할 수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많이 보호할수록 좋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성자 입자는 자체가 정상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종양 있는 위치에 가서 폭탄을 터뜨리듯이 이렇게 많은 양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방송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외부 방송 치료는 바깥에서 방사선으로 몸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그것은 근접 방송 치료. 저희 병원에서는 MRI도 근접 방송 치료해서 그 전문의가 하고 있습니다. 근접 방송 치료를 하면 주로 작은 경부암에 많이 사용하고 전립선이나 폐암이나 식도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라디오회하는 방송 영양소를 들고 오셔서 한강 이란에서는 최초로 방송과 치료했습니다. 그걸 이어서 계속 저희들이 근접 방송 치료를 개선된 것을 저희가 치료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MRI를 해서 근접 방송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환자분의 몸에 삽입하고 그 삽입된 기구 안으로 방사선 미봉선을 들어가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되게 하기 위해서 치료 계획을 역시 CT 찍고 MRI 찍어서 계획을 한 뒤에 실제 환자에게 치료를 합니다. 저는 선원이 0.6mm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작아서 기구를 삽입하는 기구도 작은 것이 늘어나서 더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고통하죠. 과거에는 저 기구가 커야만 유동성이 좀 크기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발전해서 그놈의 크기도 작아졌고 MRI를 늘려서 치료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을 환자분의 몸에 삽입을 하고 그 사이로 기구의 안에 캐널이 있어서 그 안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계산한 시간만큼 안에 들어가 있다가 자동적으로 캡이 안에 보관소 안에 자동적으로 시술자도 방송이 됐었는데 환자만 그래서 환자 몸에 실제로 시술해서 넣어서 그것을 또 CT와 MRI를 합치를 하면 종양이 정확하게 되어서 그걸 다 그려서 거기만 방송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면 최적의 치료를 선택한다 하면 정상적으로 최대한 적고 종양이 많은 방송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 행위를 보면 40일씩 예상한다는데 한 6.2cm 정도 되면 작은 정도에 있는데 양쪽 인프절로도 저기를 받고 작은 정도만 가자 작은 체구도 올라가 큰 조장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 방송 치료해서 인프절과 이걸 다 치료해내고 종양을 줄인 후에 작은 안으로 실제 기구를 삽입합니다. 하고 나서 MRI도 강력 방송 치료 시행하고 그리고 치료하기 전에 그때 컸던 종양이 치료하고 나면 깨끗하게 없어지면 수술하지 않는 게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수술 없이 이상으로 방송 치료하러 오셨습니다.